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2,000달러 플러스 94,000달러 신고점 또다시 갱신 이후 러시아 핵무기 사용 원칙 개정으로 상승은 많이 하고 이렇게 조정이 작으면서 서서히 오르고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코인 매수하는 세력들 존재를 하는 거고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공급하고 러시아와 대치 상황 깊어너지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째 맞이하고 2년 넘어서 3년째 다 돼가려고 하니까 시장의 반응이 크진 않고요. 오히려 약간 떨어지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다 뒤늦게라도 매수를 하는 거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이 제대로 상승본하고 3,000달러 심리적 마지노선 다시 한번 두드리면서 리플, 솔라나, 에이다 2차 상승은 대기 중입니다. 알트코인 이미 많이 올랐고 중소형 알트는 키 맞추기로 뒤늦게 상승 중이고요. 크게는 10월 20일 한국시간 21일 엔비디아 어닝 있고 알트 비중군 한국은 11월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2차 재판과 그리고 다음 달 12월 2일까지 코인 과세 유예 국회 통과 날지 결정나는 구간입니다. 다음 주가 정말 알트코인에게는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코인 과세 이번 실시한지 여부에 따라서 이번 과세 유예뿐만 아니라 2년 뒤 다시 알트 하락장 오면 아예 코인 세금 폐지를 하면서 한국 주식처럼 장기적으로 코인에게 우호적인 시장이 만들어지냐 아니면 이번에 과세 시작한 다음 앞으로도 계속 코인 과세 유지될 것인지 관건입니다. 코인 세금이 국회 통과도 쉽지가 않지만 통과된 다음 폐지하기는 더욱더 어렵습니다. 국회법상 이번 달 30일 의결을 해야 되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의 실패하면 다음 달 2일이 마지막 표결 기간이고요. 한국 주식 금투세를 폐지를 했기 때문에 코인도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예 여지는 존재를 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1심 유죄 판결 난 다음 거세게 전국 몰아치던 민주당의 기세가 약해진 것은 현실이고요. 이 대표 집행유예 판결 전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누가 대통령인지도 본관이 안 됐었죠. 25일까지 유죄 판결 받으며 2개나 유죄 걸려있고 대법원 판결까지 갈 거기 때문에 민주당 당내 갈등은 더욱 커지고 분열되면서 민주당의 파워가 약해질 수가 있는 거죠. 언론에서도 여야가 민주당 내년 정부 예비비 감액이고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지만 다시 정상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기세가 약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중심으로 코인 과세 유예 2년 유예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2027년 한국 대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코인 쪽 표식 받으려고 과세 폐지한다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야가 시장과 국민에게 드린 최소한의 약속이다. 정부가 제안한 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면서 그동안 투자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과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0일, 12월 2일까지 안 기다리고 다음 주 26일 되면 이미 세력들은 과세 유예될지 안 될지 이미 알고 있을 듯 하고요. 특히 26일에 기재위 전체 회의 예정되어 있고 여야 간에 이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26일에 코인 가격 급등하고 거래량 밀고 들어온다면 과세 유예 이미 됐다는 거 70% 이상 예측할 수가 있죠. 30일까지는 국회의원들 세입 법안안 의결하고 30일에 합의 안 되면 12월 2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본회의까지 회부가 됩니다. 본회의 되면 실시간으로 국회의원 과세 유예할지 안 할지 투표 통해서 결정을 하는 거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파워가 약해진 현재 시점에서는 26일 합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알트코인 시장도 도지코인, 리플, 메인 알트코인들 안 움직이면서 거래량은 약간 축소되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 과세 유예 결정이 되니까 세금 낼지 안 낼지 확인해보고 매수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고요. 더욱이 22% 세금이 최근에는 알트코인 막 상승해서 수익권이라 하지만 결코 22% 작은 비율이 아닙니다. 특히 알트 하락장이나 횡보고원 들면 알트에서 10% 수익 보기도 쉽지가 않고요. 때문에 한국 세금 상황 보고 세력들도 매수할지 아니면 연말에 다 팔고 내년에 들어올지 고민 중인 겁니다. 세금 걱정이 없었다면 자발트 위주로 더 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주춤한 상인 거고요.
USD 코인 20억, 멀티버스 X 30억, 스팀 달러, 스트라이크, 멘틀, 히포크라 아이콘까지 30억 거래량으로 전체적인 거래량이 50억에서 30억, 20으로 약간씩 내려가고 있죠. 대신 상승하는 코인들 보면 셀스홀드, 소맥스, 아하, 크레딧 코인 등 작코인 위주로 키맞춤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세금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메인 코인으로 대량의 자금 투자하기는 리스크가 있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대신 한국 과세 유예 결국에 진행이 된다면 거래량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년 과세한 다음 그 다음 대선까지 결국에 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법안인 거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스트래터지 11월 17일 51,000개 비트코인 88,000달러에 구매했는데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조정 안 하고 92,000달러, 94,000달러 올라가는데 어떻게 된 거냐 질문하실 수도 있고요. 3월 12일 비트코인 ETF 승인되고 상승 올 때 여기 구간에서도 12,000개 구매했었는데 당장의 조정보다는 며칠 더 오르고 그 다음 채널 중단까지 내려왔다가 4월 초 다시 상승하고 4월 중순 이후 5월까지 쭉쭉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하락이 마이클 셀러도 코인 투자 오래 해서 잘 알고 있겠지만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고려된 매도도 잡고 고점에서 일부 익절하는 비중 정도다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 번 더 반등 오면서 최종적으로 10만 달러, 11만 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히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표로 보면 2016년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11월이나 12월 두 구간에서 플러스 30% 급등이 나야 되는데 이미 11월에 플러스 30% 많이 상승을 했고요. 12월에도 연달아 30%, 40% 상승하면 좋지만 비트코인 2016년과 비교해서는 규모도 켜진 상태고 선물 롱 포지션도 무겁기 때문에 추가 상승보다는 잠시 쉬었다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때문에 12월 플러스 5% 정도 상승 온다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나리오 마이크로스트래터지 매수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 2017년 1월에 마이너스 0.04% 약간 하락 오고 2월부터 플러스 23%, 4월 30%, 5월 50%, 10%, 17%, 60% 내년 한 해 동안 코인 쭉쭉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고 상승한 순간 알트코인도 대규모 불장 들어오는 거고 한국 과세 유예까지 겹쳐진다면 업비트 거래량은 폭발할 듯 보이고요. 한국 업비트 비성 거래소 세력들이 핵심 관료 로비를 해줘야지 2년 과세 유예가 아니라 2027년 대선까지 코인 시장 성장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더욱이 한국 실업률을 보면 11월 13일 발표되었는데 올해 8월 저점 찍고 9월 10월 다시 한번 올라오는 형국이고요. 환율도 1,400원 부근에 삼성전자 주가도 폭락온 상황이라서 실업률까지 만약 핵심 라인 2.8% 뚫고 3%, 4% 올라간다면 한국 경제도 위태위태해집니다. 그런데 한국 실업률 상승해버리면 오히려 코인으로 자금이 더욱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2020년 코로나 발생하고 코인 가격 급등한 것도 잔인한 현실이지만 자영업자나 실직 노동자들이 코인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코인으로 수익 나니까 안 그래도 회사 입지가 불안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문 닫고 코인 투자하는 자영업자나 회사원들이 많았고요. 한국 실업률 3%, 4% 늘어나면 코인 거래량도 급등할 수가 있다. 잔인한 현실이지만 이제 실업률 2.7%고 2.8%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전히 한국 거래량이 안 들어왔다 볼 수 있죠. 거기에 한국 예금 금리도 낮아지고 있어서 은행에 저금해 둘 바에는 5%, 10% 쉽게 버는 코인으로 자금 투자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더욱이 패드워치 미국 12월 금리 인하 예상치를 보면 12월에 한 번 더 25bp 금리 인하는 하겠지만 내년 1월, 3월 금리 동결하고 5월에서 7월까지도 한 번 더 동결, 연말까지 4% 금리는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인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난 다음 연준과 어떻게 대결할지도 관건이긴 한데 파르장 이미 2연이 맺고 트럼프와 대립각 세울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트럼프가 금리 내려라고 압박을 해도 파르장 2026년 임기 유지하면서 금리 천천히 내릴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고요. 미국 금리 천천히 내려가면 한국 포함 신흥국들 경제 압박은 강해지는 거고 실업률 올라가면서 결국에 코인으로 자금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실업률 올라가면서 들어온 자금들은 퇴직금이나 자영업자들 임대 보증금들 잔인한 현실이지만 일시적인 자금일 가능성이 높고 급격히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금화를 언제 해야 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중경투하고 함께 한다면 현금화 전략 매도 자리도 고점에서 잘 할 수가 있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